안녕하세요. 고준혜 씨의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지 얼마 안 되던 때였다. 여러 날 곡기를 제대로 먹지 못해 헬쓱한 얼굴의 한 선비가 더딘 걸음으로 동서문 밖을 나와 천천히 길을 걷고 있는 중이었다. 선비는 낙산 아래에 사는 김중신이라는 사람으로 고려시대에는 명문가 출신이었으나 나라가 바뀌니 벼슬의 뜻이 없어 소소하게 책을 읽으며 학문에만 전념하는 행실이 바르고 어진 선비였다. 그런데 어느 해 가을 연일 이어진 거센 폭우로 홍수가 나서 추수한 벼와 눈이 잠겨 생활이 공공해졌다. 집안에 먹을 양식이 부족해지다 보니 노모와 아내, 어린 자식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굶기를 밥 먹듯 했다. 이듬해 9월이 되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으니 결국엔 모든 가족이 굶어 죽기 직전에 이르게 되었다. 책 읽는 것이 유일한 재주였던 김선비는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 마음만 괴로울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배고픔의 사경을 헤매는 가족들을 보니 자신의 무능함이 한탄스러워 집을 나와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다. 동서문을 지나 발길이 이끄는 대로 걷다 보니 산길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맑은 하늘에 구름이 몰려와 사방이 어두워지더니 천둥과 번개가 치며 세찬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굶주림에 힘이 없던 김선비는 비를 피해 뛰기도 어려웠다. 속수무책으로 사정없이 내리는 비에 온몸이 홀딱 젖었다. 점차로 젖은 몸에 한기가 밀려오니 김선비는 비를 피할 곳이 없나 하고 근처를 둘러보니 몇 걸음 앞에 동굴이 보였다. 다행이구나 생각하고 비를 피하고자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비에 젖은 김선비는 배고픔과 추위로 인해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김선비는 꿈속인 듯 몽롱함 속에 여인 둘이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가까스로 눈을 떠보니 어여쁜 두 여인이 굴 속으로 들어오는 게 보였다. 이윽고 여인들은 굴 안 한쪽 편에 음식을 차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가 끝나자 옷을 잘 차려입은 여인이 말했다. 예, 춘삼아, 보아하니 선비님이 매우 시장하신 듯하니 음식을 갖다 드리렴. 춘삼이란 여인이 음식을 가져와 김선비를 흔들어 깨우자 김선비는 예의를 차릴 새도 없이 고맙다는 말과 함께 허겁지겁 음식을 먹었다. 김선비가 줄인 배를 채워 어느 정도 정신이 들었을 때 두 여인이 굴을 나서며 상전인 듯한 여인이 다시 말했다. 예, 춘삼아, 선비님이 축축하고 추운 동굴에서 주무시면 몸이 상할까 염려되니 누추하지만 우리 집에서 하룻밤 지내시는 게 어떠하신지 여쭤보렴. 김선비는 이 말을 듣고 염치 없어 여러 차례 사양했지만 두 여인이 거듭 권하자 마지못해 동굴을 나와 두 여인을 따라갔다. 한참 동안 산길을 걸어 커다란 소술대문 앞에 이르렀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가세가 있는 양반집에서나 볼 수 있는 번듯한 기와집이 여러 채 있었다.
김선비는 사랑채로 안내를 받아 들어갔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씻고 정갈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순간 김선비는 도대체 이게 뭔가? 혹 내가 꿈속에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도깨비의 장난에 놀아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잠시 후 춘섬이란 하녀가 잘 차려진 저녁상을 들고 들어왔으며 그 뒤를 상전인 듯한 여인이 따라 들어왔다. 여인은 자리에 앉아 술을 권하고 주저하며 말했다. 저희 집안은 불안당으로 인해 가족들이 목숨을 잃고 저와 하녀만 남았습니다. 그동안 바깥 주인이 없어 집안의 원수로부터 해코지 당할 것이 염려되어 왔습니다. 하여 산신령께 바깥 주인이 되어줄 만한 분을 내려주십사 하고 100일 기도를 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여인이 말을 이었다. 오늘 선비님을 이리 배우니 필시 산신령께서 저의 소원을 들어주시나 봅니다. 감히 선비님께서 이 집의 바깥 주인이 되어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김선비는 전혀 예상치 못한 요청에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다. 본디 예의와 염치를 중시하는 김선비인지라 바깥 주인이 없는 집에 염치 없이 들어온 것을 사과하고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숨김없이 말한 후에 정중히 여인의 청을 거절했다. 그러자 여인이 말했다. 선비님의 형편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런 솔직한 모습을 뵈니 그동안 제가 새 주인으로 고대하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선비님의 형편은 전혀 장애가 되지 않사오니 부디 두려움에 떠는 여인을 구원해 주셔요. 김선비가 불편한 기색으로 말했다. 양반가의 예법이 엄연한데 댁 같은 기부인께서 그리도 황망한 청을 하시니 심히 불편하여 도저히 들어줄 수 없소이다. 이 말을 듣자 여인은 황급히 자세를 낮추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녀자 홀로 남아 집안의 원수가 이어파는 험한 세상을 버텨가기가 실로 어렵사옵니다. 이리도 거절하시니 저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희망이 없습니다. 부디 굴 속에서 선비님을 보살핀 정성을 보아서라도 청을 들어주셔요. 김선비는 자신이 굶어 죽기 직전에 도움받은 것과 여인의 딱한 처지를 생각하여 당분간이나마 그 집에 머물기로 했다. 여인은 김선비의 결심에 기뻐하며 지극정성으로 김선비를 대했다. 김선비는 점차 여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쌓여갔으나 배고픔에 시달릴 노모와 처자식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고 떠날 구실만을 쉼 없이 생각했다. 김선비가 여인의 한대로 인해 차일피일 떠난다는 얘기를 꺼내지 못하기를 어느덧 보름이 다 되었다. 김선비는 선친의 기제사 지내러 여인에게 한동안 자신의 집에 다녀오겠다고 하자 여인이 말했다. 선친의 기제사를 잘 모시고 가족분들과도 즐거이 보내시다 오셔요. 저는 선비님이 편히 돌아오시길 매일 기도드리겠습니다. 김선비는 다행이라는 마음으로 여인의 집을 나섰으나 집에 점점 가까워지자
빈손으로 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굶주릴 가족들에게 면목이 없어졌다. 김선비는 가족의 안부가 걱정되어 발길을 재촉하자 저녁 무렵이 되어서 집에 도착했다. 근심 어린 얼굴로 대문에 들어선 김선비는 깜짝 놀랐다. 집안에 쌀가마가 쌓여 있는 것이었다. 결국 가족들이 쫓겨나 다른 사람들이 새로 이사 온 것 같아 급히 대문을 나왔다. 김선비는 발길을 돌리려다 가족의 행방이 궁금해 다시 대문 앞으로 가 이리 오너라 하고 외쳤다. 그런데 외침을 듣고 김선비 아내가 달려오고 이어 어린 자식들과 어머니도 달려와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아닌가. 김선비는 기쁜 마음도 잠시 어떤 연유로 쌀가마가 쌓여 있는지 물었다. 이것들은 아범이 집을 나간 다음 날 낯선 일꾼들이 가지고 와 아범이 보낸 것이라며 두고 간 것들이네. 라고 어머니가 답했다. 김선비는 잠시 당황했으나 이내 그 여인이 보낸 것임을 깨달았다. 그날 밤 기제사를 지낸 후 자정이 넘어서 김선비는 굶주린 가족을 살려준 여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러 지체 없이 다시 집을 나섰다. 고마운 마음에 집을 나섰으나 밤이 깊어서 가는 길이 무척 어두웠다. 희미한 반달 아래 버드나무 앞을 지나려는데 갑자기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 김선비를 불러 세웠다. 김선비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멈춰서며 노인에게 연유를 묻자 노인이 답했다. 나는 자네의 선친과 친한 동무라네. 기일이 되면 함께 서로의 집을 번갈아 들러 제사밥을 받았다네. 그런데 자네의 선친이 염라대왕의 명으로 급히 볼일을 보러 간지라 어제는 제사에 가지 못했네 그려. 김선비는 노인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을 알고 놀랐으나 마음을 가다듬고 노인의 다음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선친께서 자네에게 전하라는 부탁의 말이 있어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다네. 지금 자네가 머무는 집의 여인은 나쁜 이무기인데 자네를 홀려 잡아먹으면 용으로 승천한다네. 내일 날이 밝으면 아침 식후에 자네를 잡아먹으려 들 걸세. 이리 말하자 김선비가 화들짝 놀라 근심 어린 얼굴로 살아날 길을 노인에게 물었다. 이에 노인이 말했다. 필히 내일 아침상을 그 요물과 마주할 것이네. 자네는 첫 숟갈을 뜬 채로 밥을 입에 넣지 말고 그 요물의 얼굴에 침을 뱉게나. 그리하면 그 요물이 죽어 자빠지며 본색을 드러낼 걸세. 김선비는 노인의 말에 놀랐으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노인의 말이 참말인지 의구심이 생겼다. 김선비는 여인의 집에 도착하자 소리 없이 담을 넘어 여인의 방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두 마리의 이무기가 서로 혀를 낼름거리며 또아리를 들고 있었다. 김선비는 눈앞에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두려운 나머지 팔다리가 굳는 듯했다. 김선비는 마음을 다시 부여잡고 몸을 서서히 끌다시피 하며 조심스럽게 다시 담을 넘어 나왔다.
김선비는 다시 가족이 있는 집으로 향하려다 한동안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다. 서 있던 김선비는 무슨 영문인지 다시 몸을 움직여 여인의 집 안으로 들어섰다. 김선비는 평소와 같이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상에 여인과 마주 앉았다. 김선비는 노인이 한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주저없이 젓숟가락을 떠 입에 넣었다. 그때 여인이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선비님, 선비님 덕분에 저는 이제 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자신이 먹이가 될 것으로 체념한 김선비에게 여인은 자세를 고쳐 앉으며 물었다. 선비님, 어찌하여 노인의 말대로 행하지 않으셨는지요? 김선비는 여인이 그 일을 알고 있는 것에 놀랐으나 이내 답했다. 지난날 저와 가족을 살리신 부인의 은혜를 제가 어찌 배신하겠소이까? 이 한 몸 먹이가 되어 그대가 용으로 승천할 수 있다면 기쁘게 운명을 받아들이겠소이다. 이 말에 여인이 정색하고 말했다. 어제 그 노인은 선친의 귀신 친구가 아니고 옆산의 이묵이랍니다. 제가 먼저 용으로 승천할 것을 방해하려 거짓을 꾸민 것이옵니다. 여인이 말을 이어갔다. 천년 전 저는 하늘나라에서 죄를 지어 옥황상제께서 구렁이로 인간 세상에 내려보냈습니다. 저는 이 산을 지난밤 노인으로 나타난 자는 옆산을 지키며 인간의 마음을 먼저 얻은 자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그러지 못하면 다시 천년을 기다려야 한답니다. 저는 이제 선비님의 덕을 입어 먼저 하늘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머금고 여인에게 고마움을 전하였다. 여인 또한 눈물을 머금은 채 하직 인사를 했다. 저는 이번 생에서는 비록 축생의 모습으로 태어났으나 선비님의 은혜를 받아 다시 하늘로 오르게 됐습니다. 부디 다음 생에는 하늘나라에서 못다한 인연을 이어가길 원합니다.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셔요. 이윽고 먹구름 속에서 천둥과 번개가 치니 기와집이 토굴로 변했다. 이어서 날이 개더니 무지개가 나타나 영으로 변한 여인이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아득히 사라졌다. 선비는 집으로 들어가 여인이 전해준 재물 덕에 가족들과 넉넉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